462만 건 계정에 굉장히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이 중학생 2명이 저지른 유출 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니까 꼬리 자르게 바쁘다는 인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면에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절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대리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던데요. 쿠팡 김법석 보는 줄 알고 좀 그랬습니다. 다음은 따릉이 얘기할게요. 시장님, 제가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세운지구 때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때도 그랬는데 이 따릉이 건, 원중이 제소건 이런 중요 이슈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자신 없는 일이 생기면 자료가 참 안 오고 대충 오고 봐도 뭐 별거 없고 이래요. 누락하기도 하고 허위 자료를 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단순 궁금증인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시장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주지 말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요. 아니면은 한강버스 사고 매뉴얼 때처럼 얘기하지 마라, 기자들하고 통화하지 마라 뭐 이런 매뉴얼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요. 따릉이 관련해서 본격 질문 드릴게요. 462만 건 계정에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굉장히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기사 보니까 이 중학생 2명이 저지른 유출 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니까 꼬리 자르게 바쁘다는 인상입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 교육은 서울시가 시설공단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교육은 했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냐 하고 보니까 주로 지시한 사항이 따릉이 앱 이용 관리를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좀 집중이 돼 있지 제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작년 9월경에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는 다 부서장급으로, 과장급으로 다 보임이 됐고 24개 투자 추정 기관까지 전부 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오래된 것보다는 훨씬 더 최근에 아마 다 챙겼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번 이 유출 사고는 24년 6월인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에 사건이 난 것에 비하면 아마 좀 허술했던 그런 배경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수사하는 사이버 경찰 측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수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이 유출 사고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디테일을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걸 알려줄 수 없는데 바깥에는 안 알리는 게 좋겠다. 당연히 수사 중이니까 그랬겠죠, 경찰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처리가 좀 그 해당 부서에서 지지부진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관리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서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네. 전면에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절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대리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던데요. 이 사안이 전 쿠팡 김법석 보는 줄 알고 좀 그랬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된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직후에 밝혀진 게 아니라 24년 6월 달에 유출이 됐는데 해당 부서는 그게 그냥 사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 사고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된 그게 무슨 해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시장님, 몇 년 전에 됐든 그게 나중에 밝혀졌든 지금 밝혀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유출된 건 유출된 겁니다.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밝혀져서 우리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처가 늦었고 어떻게 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과를 정확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 책임자로서 서울시의 산하단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 책임 범위 하나 있고요. 이 보호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처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그 전에는 하시는데요. 이제 체계가 좀 덜 다듬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점을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조례는 생기기 전이지만 분명히 책임자는 있었을 거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 날 조사가 종료가 되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의 말씀인데요. 시장의 의무 관련해서 9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그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확인되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자한테 개인정보가 뭐가 유출이 됐는지, 유출 시점은 언제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구제 절차랑 신고 접수 창구를 알려줘야 하는데 개별 유출된 주체들한테 연락이 갔습니까? 제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책무를 방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주체는 시설공단이고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단이 정보 처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정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정보 처리자인 상황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따릉이 업무는 공단에 위탁을 준 사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법령상 또 조례상 해석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은 이 조치를 했나요? 받은 사람이 없던데요. 경찰에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462만 명의 따릉이 이용자들은 연락을 앞으로 계속 못 받나요? 이제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공단 이사장님이 정보 처리 그럼 담당자입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돼 있으면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위탁이 되어 있으면 책임자도 위탁 받은 쪽에 가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잘못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원칙인데, 따릉이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 업무의 주체인 것이고 공단의 업무를 위탁한 것인데 그거를 공단 책임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위탁을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다 위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관리 책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을 아까 정치적으로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시설공단 법적으로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받아오시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보궐 당선되면서 임명됐고 유출된 시기 이후로 임기가 연장이 됐어요. 여기 이사장님도 그간의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넘어가면서 연임하신 건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분을 임명하기보다는 저하고 임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그런 고려가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정질이 마치면 24년 7월 18일 KT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따릉이 이거 정보를 관리한 게 KT라면서요. KT 클라우드가 디도스 공격 받은 이후에 그 내용 관련된 내용 분석한 보고 자료를 시설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KT 침해 사고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